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전의 정문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가정폭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정폭력은 전통적으로 이혼 사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최근 코로나로 인해 가정폭력에 대한 이혼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코로나로 인해 가정폭력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신 적 있죠?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하면서도 예전에 비해서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다만 보니 서로 부딪히는 일이 늘어나고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니까 가정폭력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가정폭력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은 집안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한 사람의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제가 가정폭력 사건을 상담하면서 정리한 가정폭력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계시고요. 가해자의 돈이 많던 적던, 학위가 있던 없던 상관하지 않고 가정폭력은 굉장히 광범위한 가정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잠자는 사람이 집에 와서는 폭언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실제로 상담한 사례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선직자나 아니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수나 기업가들 중에서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의 환경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가정폭력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사건의 특성상 상담만 하고 가시고 소재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원인으로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상담하러 오셨을 때는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다, 때릴 듯이 손을 올렸다, 이 정도로 상담을 하시던 분이 몇 년 뒤에 다시 오셔가지고 주먹질을 당했다, 발로 찼다, 심한 경우에는 칼을 들고 협박까지 했다라는 식으로 상태가 굉장히 많이 악화되셔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폭력의 특성상 100이면 100 좋아지는 경우가 없고 대부분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그리고 그 빈도수도 잦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데요. 가정폭력은 대물림 됩니다. 아빠가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아빠의 폭력이 죽을 만큼 싫지만 자기도 모르게 아빠의 그 폭력적인 모습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학교에서는 그부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아니면 나이 어린 동생을 때리는 등 문제의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한 사례인데요. 2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시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아들 둘을 두고 계셨는데요. 자녀들을 생각해서 참고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이혼 소송 진행 도중에 큰아이가 학폭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자녀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였다면 조금이라도 일찍 이 폭력적인 상황에서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탈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처럼 가정폭력은 참고 견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만약 지금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녀분들을 위해 참고 계신다는 분들이 계신다면요, 절대 참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주의하셔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에 정말 소극적이십니다. 이렇게 참고 사시다가 정말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경찰관들이 가정폭력으로 출동을 하더라도 뭐 집안일이니까 알아서 해결하세요 라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경찰관들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 안내까지 해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신고에 망설이지 마시고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안 되겠다 싶으시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을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은 또 아니고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치해주고 이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경우도 많으니까 신고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신고에 소극적인 거는 결국에는 가족이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록은 꼭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람 일은 모르는 거고 나중에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시고 싶어도 증거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시는 경우 대부분 신고에 그치고 정식적으로 사건 접수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라도 112 신고 처리 접수 내역을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신 경우 112 출동 기록은 보관 연한이 1년이라 나중에 그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에만 그친 경우에도 112 출동 신고 내역은 미리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 해당 상처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료 기록도 꼭 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폭력으로 병원 진료를 받으시면서 부끄러운 마음에 길 가다 넘어졌다, 계단에서 굴렀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혼소송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라는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기록으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진료 기록의 경우에도 보관 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병원이 폐업을 하였다든지 아니면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10년 이내라도 그 기록을 발급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진료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이 상처가 가정폭력에 의한 상처임을 말씀하시고 진료 기록도 미리 떼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봤는데요. 가정폭력 절대 집안일이 아니라 엄벌에 처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기억하시고 혹시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